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 2.45%, 코스닥 3.47%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를 이뤘죠. 좀 오르다가 쳐밀리고 오르다가 쳐밀리고 그랬는데 오전에 우리 시장 조금 반등하는 척 폼을 잡다가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이 기어 나가면서 장중 낙폭을 키웠다. 결국엔 어 3거래일이라고 보죠. 우리 주식시장은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상승, 하락, 그다음 보합, 외국인, 개인, 개관, 그리고 고점, 저점.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쓰리바닥, 쓰리 3천장,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 영업일, 3거래일, 다 그 지랄이죠?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신용 반대매매든 뭐든 간에 못해도 3일이거든요? 3일 기준으로 한번 제대로 쳐 밀면 뭐 해야 된다? 유지한다. 라는 개념을 그냥 갖다 붙여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오늘 시장 좀 강하게 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만 또 유별나게 많이 빠졌다. 우리나라만 IMF냐? 우리나라만 코로나 때 돈 풀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금리가 문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전쟁이 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희한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더 많이 빠진다. 왜? 곧버스에 처물린 개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많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죠. 개인 투자자들 보면 실제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거는 10분의 1이라 그래요. 최근 들어 더 힘들어졌겠지만 10분의 1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코로나 때는 동학개입니다 해가지고 이 10분의 1이 10분의 5가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여전히 10분의 1이다. 그러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기관 투자자들, 특히 펀드 관여해서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연기금 자금이 사라진다. 국민연금을 넣지만 받을 돈이 없다. 왜? 주식으로 다 날려먹었다. 뭐 했다.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개인들은 거진 다 손해보고 기관들도 펀드로 항상 손해본다면 돈 버는 사람은 외국인 말고는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우리 시장에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개관 투자자들은 뭘로? 뒤로 돈을 쳐본다. 눈에 보이는 거는 항상 손해본다. 왜? 개인들한테 돌려주기 싫으니까. 공매도든 뭐든, 곡버스든 뭐든, 그런 쪽으로 뒤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기금은 손해본다. 펀드는 맨날 마이너스다. 펀드 중에 곡버스 펀드는 거진 없어요. 외국이든 어디든 국내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종목은 고퍼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라는 거는 없어요. 왜? 투자 심리가 자체가 그런 거에 펀드에는 투자를 안 해요. 내 돈을 지켜야 되는데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펀드에 넣는다? 그럼 시장 자체가 매번 하락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장성, 기대감에 있는 품목에 펀드를 넣지. 하락하는 인버스에 5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럼 누가 그걸 사겠냐 이거예요. 시장이 떨어질 때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 기관은 맨날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쥐들은 이익을 보니까 거기에서 투자하는 누군가는 목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수익을 번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또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집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지들이 이익 보는 거는 입 닫고 지들이 손해보는 부분만 광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올려야 된다. 뭐가 어쩌고 됐기 때문에 네가 100만원 투자했지만 현재는 손실률이 20%에서 80만원밖에
인출이 안 된다. 그 지랄 하는 거예요. 다 개사기꾼들 양아치들이라는 거. 요런 것처럼. 보험회사가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많이 아프면 보험가입을 안 시켜줘요. 왜? 자기네들 손해볼까 아니까. 건강하면 무턱대고 보험가입 해주죠. 은행도 건강하면 대출 미친듯이 해주죠. 나중에 뻥 터질지언정. 그죠? 다 그런 개념이다. 시장도 그런 개념인 거고. 오늘에서야 바이백 하겠다. 30일부터 바이백 하겠다. 2조 원 가량. 뭐 자사주를 사든 국채를 환수하든 뭐 사채든 국채든 환수하든 그 돈으로 뭐 환율 올라가는 걸 좀 막겠다. 혹은 지수 방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서야 이만큼 빠질 때 뭐하고. 못해도 종목마다 최소 20에서 30% 빠졌을 거다. 미리 여기 전부터 미리 쳐밀렸던 종목들은 10% 수준일 거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최소 20에서 30%가 빠졌어요. 언제? 이 4거래일 기준으로. 금요일부터 월, 화, 수.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빠졌다. 근데 이제서야 결국엔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돈 있는 누군가가 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분을. 이 2조 원을 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 그러면 명분은 국가에서 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결론적인 거는 이젠 뭐다? 돈 있는 누군가는 살 때가 됐다라는 관점이에요. 수익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시장이 밀렸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닥 675포인트 유지하는지 보셔라. 이 자리 유지 못하면 620포인트 부근 정도. 620에서 600포인트가 마지노선일 거예요. 엄청 뭐 미친듯이 쳐 밀린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인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게 관점인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기준 잡아야 돼? 675에서 620 기준이면 중간에 650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애초에 이 자리를 가지 않게끔 현재 관점에서 방어를 할 거냐? 그에 비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2200포인트 기준으로 이 2200포인트를 유지해야만이 뭐한다? 반등하는 거고 유지 못하면 21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오늘 중간값이 2150포인트인 거예요. 오늘의 저점. 이해되시죠? 1차적인 방어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2150도 깨지면 무조건 2100포인트인 거고 결국엔 2100에서 그럼 2100까지 왔으면 라운드 피겨값 따져서 2000포인트를 깨야 뉴스에서 뭐한다? IMF 격이다. 어쩐다 저쩐다. 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코스닥이 600포인트 500포인트 깨도 그렇게 뉴스 안 나와요. 코스피가 버티면. 그러면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두드러 깨면 무조건 20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밀릴 거다. 그게 뭐다?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상은 안 쳐밀 거다. 미친 뭔 한이 있더라도 정말 IMF가 터져서 세계적으로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 밑으로는 안 쳐밀 거다. 2000포인트 부근까지 오면 뉴스 나오겠죠? MBC에서 때리겠죠? SBS에서 때리겠죠? 그럼 뭐다? 시장 반등한다라는 거죠. 또. 항상 그래왔잖아요. 뭐가 깨졌다.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라고 행복의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쳐밀리는 거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뭐 답이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뭐 2000포인트를 깨고 15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다? 며칠 있다가 이제 슬금슬금 반등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에요. 지금은 뭐다? 중간의 과정에 서 있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고버스를 기존에 말씀드렸죠. 3,800원 기준으로 3,800원 뚫어내면 그 다음 고지는 어디예요? 4,000원이에요. 4,000원이에요. 4,000원 뚫어내면 그 다음은 4,200원. 4,200원 뚫어내면 4,400원. 4,400원 뚫어내면 무조건 4,800원. 요런 관점이거든요. 고버스가. 오늘 이 3,800원을 뭐 했다?
뚫어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 종목이 3,800원을 유지하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고, 현재 자리에서 차트상의 기술적 관점으로 보면요, 현재는 뭐예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내일이면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고, 내일도 갭이 뜨거나 내일 강하게 위로 쳐내지 못하면 이젠 뭐다? 아,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구간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수익 실현의 구간에 들어오는 거고, 그 구간에 들어오면 이제는 큰 포개로 잡아서 요 음봉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있을 거냐 밑에 있을 거냐의 기준이에요. 어디까지? 3,500원까지 기준 잡고. 결국 요 안에서 움직이는 이 횡보의 흐름을 어느 정도를 만들어낼 거냐예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또 쫙 그어서 위에서 움직이는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4,000원 한번 확인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고 밑에 있는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횡보하는 구간을 박스권을 만들어 놓지만 상단을 뚫어내지 못하면 다시 하단을 찍는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 갭자리까지는 매꾸로 내려올 거다. 3,400원 기준이죠. 내려올 거다. 이해되시죠? 아직은 이 하락에 베팅하는 흐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에서. 그죠? 뭐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고포스만큼 좋아 보이는 차트가 없다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대신 악재를 동반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서 끊길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이제 기준 잡을 때 어디를 뚫어내고 어디를 지켜내느냐로 이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들었다 놨다에. 이해되시죠? 이제는 뭐 하는 구간? 단기적으로 분할적인 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인 거예요. 인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죠? 주봉상에서도 여기가 이제 뭐다? 매물대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까지 기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단까지 들어쓸 거냐, 아니면 중간가까지 찍을 거냐, 이도 저도 아니면 박스 하단을 쳐맞고 밀릴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볼 수 있다. 이랬든 저랬든 시장이 대외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도와주는 부분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 금리로 인해서 우리 금리 역전 현상이 이 음식에 대한 조미료 역할을 해주는 거지. 좀 더 맛있게 닭도리탕을 만드는데 좀 더 맛있게 해주는 조미료 역할을 누가? 파월씨가 해주는 거예요. 김파월씨가. 김파월씨가 해주는 거고, 결국에는 뭐다? 이 원재료, 이 닭이라는 원재료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이 닭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미리 정해진 거예요. 결국 여기 처음 밀릴 때 한 번 정도는 올려야지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라고요. 누군가? 요것들이 참고 버틴 거예요. 그동안 계속 모아가면서.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시장에서는 손해본다. 펀드에서 마이너스다. 뭐 어쩐다 저쩐다. 저쩐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고 메꿔놓은 거에 대해서 돈 벌었다라고 하는 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업종 차트의 관점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고요. 사실상 이 미국 시장의 관점으로 가면 밀릴 자리가 좀 더 있거든요, 얘는. 이걸로는 볼 게 없네요. 해외라고 해봤자. 그러면 해외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이나 다우나 조금 더 내려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확인을 다 하고 갈 거냐 말고 갈 거냐의 관점인데,
10,000포인트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뭐 밀고 내려가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거거든요.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근데 밑에 있는 공간이 남아난다라는 거예요. 공간의 미학이라고 하죠. 위로 올라갈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이 곡물 사료주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시장의 관점으로도 내려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10,000포인트, 9,800포인트. 근데 그 자리까지 확인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은 뭐다?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을 유지하냐 하지 못하냐예요. 이제 뭐 아니면 도의 자리라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뭐 할 거다? 요 자리를 살짝은 깨고 반등을 하는 관점으로 일단은 만들어내는 확률도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한 차례 더 출렁이게끔 만들어 놓을 거냐. 사실 뭐 연관관계는 없거든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럴 거였으면 미국 시장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현재 이 지수 자체가 뭐 600선, 3000선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못해도 최소 3배 이상,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미국하고. 그럼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다. 근데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걸로 인해서 수익 실현하고 지들은 팔아먹을 궁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명분을 계속 만드는 거고. 이제 뭐 또 북한에서 핵실험할 거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쳐하고 있죠. 이제 그게 또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고 되돌릴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고요. 어찌됐든 현재 시장은 이 고버스 차트의 관점으로 지수 시장을 봐라. 뭐 대부분 종목들 못해도 20에서 30% 정도 빠졌을 거고 너무 고점에서 빠지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단기적인 바닥을 현재는 이제 뭐 형성해야 될 종목들일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비료 사료 관련된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오전에 또 잠깐 움직였죠.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 모습 자체가 반반이에요. 이 곡물 중에서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장과 잡주들이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대장은 밑바닥 찍어놓고 그래도 쳐 올려놓고 위에서 상승시킨 거 위에서 조정을 시켜버려요. 그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은 저점을 갱신해서 나가죠. 호가창이 얇거나 관심이 없다. 즉 매수세가 적은 종목들 위주로 그런 부분인 건데요.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요. 주가가 누르고 나서 횡보하다가 뜬금포로 주가를 올려요. 그래 놓고서 언제 올렸냐 듯이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쳐 올려놓고 지수가 빠질 때 미친듯이 빠져버리죠. 가장 강하게 하락률을 기록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곡물 비료다. 그러면 현재의 자리는 기존에 상승했던 이 부분, 같이 터진 이 부분에 대한 매물을 체크하는 자리냐, 어느 정도 매물이 쌓여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인 거냐, 그게 아니면 단기적으로 눌렸던 이 자리에서 한 차례 올리고 나서 급하게 털고 나가는 그림이냐,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뭔가가 뭐하다? 급하다라는 거예요. 급하다라는 건 뭐? 좋은 이 종목에 관해서 호재가 되든 악재가 되든 뭔가가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털고 기어 나가든지 아니면 그 무언가를 위해서 한 차례 테스트 해보고 털어낼 거 털어내고 이제 뭐다? 꾸준하게 쳐 올릴 건지 얘 관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곡물이라도 1군 그룹과 1군? 뭐 대주? 뭐 고려? 한일? 또 뭐 있어요? 뭐 여타 등등 있겠죠. 그 다음에 2군 부류 뭐 KC피드 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뭐 팜스토리, 뭐 사조동화원 기타 등등이죠. 이런 것들은 저점을 모아하니까 깨고 내려앉으니까 이런 것도 2군이에요. 2군 2군 그에 비해서 1군
얘는 좀 애매하네요. 1군. 얘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1군. 얘도 좀 애매하네. 얘하고 한탑은 조금 애매하네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1군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2군 그룹도 그만큼의 반등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샘표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한다고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샘표 식품도 따라왔지만 단기적인 저항대를 안 뚫을 생각인 거죠. 그래서 위에서 버티는 척 쳐하다가 뭐 한다? 그냥 쳐 밀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얘는 상한가인데 아니다 싶으면 민다라는 거예요. 얘는 왜? 매수세가 없으니까. 그냥 바람결에 그냥 흐늘리는 추풍 낙엽이에요. 그냥 시장이 괜찮으면 얘도 같이 상한가 쳐 박는 거고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요참에 한번 쫙 하고 털어먹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건 이 평이 밑바닥을 계속 하나씩 찍어댄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찍을 자리는 어디예요? 36,500원 부분. 요 자리 뚫어내야만이 흐름이 달라진다 이제는. 못 뚫어내면 횡보 혹은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 당분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판단된다. 이해되시죠? 여기를 오늘 못했다라는 거죠. 상한가를 갔으면 되는 부분인데 안 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다.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요 위에 확인하는지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뭐 이제 까나리 액젓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상승을 강하게 하다가 오후장에 강하게 밀어버리죠. 그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른 종목 빠지는데 얘는 올라왔으니까 실제적으로 곡물과 다른 이유로 올라오긴 했지만 뭔가 이유를 찾는다라는 거죠. 얘는 왜? 주가가 올렸을 때 비료사료를 올렸다. 그리고 합병으로 올렸다. 결국엔 또 어디 바이오를 먹는다 올렸다.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곡물로 가기에는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다른 걸로 바닥까지 찍고 나니까 이슈를 만들어서 빵 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넉넉 잡아서 24,000원대 얘기 드렸었는데 29,000원과 24,000원 어디? 중간값이 26,500원대예요. 딱 이 중간까지 확인하고 밀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선 다시 뭐 해야 된다? 얘가 24,5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앞으로의 흐름이 좋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못 뚫어낸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요 18,500원과 24,500원 사이에서 뭘 만들어야 돼?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진정될 때까지. 무슨 소리냐?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가는 동안에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 신규 수급으로. 그렇지 못하면 뭐 해야 돼? 투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차트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길게 잡아도 18,500원, 짧게 잡으면 19,500원 위에서 버텨내는지를 체크. 19,500원 깨지면 무조건 18,500원을 찍으러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반등 못하면 그대로 그냥 쳐밀리는 거고 결국에 상승했던 이 부분 다 반납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바로. 그 기준이 19,500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다시 볼까요? 자, 삼성전자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55,000원, 54,000원 깨고 내려가면 5만원 초반 혹은 49,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밀려야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그렇죠.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인데 시장이 그지 같고 지수가 빠지니까 이 종목 역시도 빠진다라는 거고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라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줄 거다. 왜?
아직은 삼성전자를 대신할 이 대항마는 없지만 이제 한 앞으로 5년에서 6년 사이에 비슷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종목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요 종목의 시총을 어딘가로 분산시킨다라는 거겠죠. 대신 종목 대 종목으로 매끄락지 되진 않고 삼성이란 종목과 어떤 테마 분과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거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 평생 삼성전자만 갈 수는 없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뭐 애플, 그 다음에 저 뭐야 IBM인가? 아무튼 그런 데가 대단한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밑에서 대항마들이 가끔 올라오잖아요. 뭐 테슬라도 한번 올라왔었고, 뭐 지금은 상호를 바꾸었던 메타 역시도 한 차례 시대를 풍미했었고, 지금은 다 개꼬라 박았지만, 뭐 그런 것처럼 이 한국 시장에도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주도주가 한 번 정도는 출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이 그지 같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이 올 때는 분명히 주도주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게 삼성전자는 아닐 거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아직은. 이해되시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다. 아직 뭐 큰 흐름으로 본다면 뭐 사실상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눌러주는 방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실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테마가 있잖아요. 미국은 이 테마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실적, 방향성으로만 간다. 실적이 그지 같으면 바로 상장 폐지된다. 공매도 잘못 치면 무조건 구속된다. 우리나라는 벌금 때리면 끝. 뉴스 잘못 내도 벌금 때리면 끝. 아직은 그런 게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시장 자체도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대외적으로 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미친 듯이 체감하는 경제는 아니라는 거죠. 뭐 아낀다 하더라도 사 먹을 사람들은 다 사 먹고요. 음식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할 사람들 다 한다. 담배값도 마찬가지죠. 예전 2,000원에서 4,500원 됐을 때 박근혜 정부 때 담배 안 핀다 하는데 결국에는 담배값이 오르고 나서 매출이 더 신장됐어요. 필 사람들은 핀다라는 거죠. 할 사람들은 다 한다. 그런 관점이라면 시장이 안 좋긴 말 그대로 경제가 안 좋긴 하지만 10명 중에 10명이 다 체감하는 경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해되시죠? 뭐냐 그런 관점으로 뭐 접근해 본다라는 거고요. 어찌 됐든 요런 시장일 때 내가 좀 수행적인 관점으로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다. 대신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그런 분들 수익 볼 수 있는 구조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이번 달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다시 봉을 하나 또 만드는 시장이 다음 달에 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미친 듯이 쳐미는 그림보다는 이제 또 땡기는 그림 한번 나올 거다. 그 땡기는 그림이 또 어디를 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10월 중후반 그리고 12월까지 개판일 거냐 그래도 유지는 할 거냐의 관점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냥 뭐 영상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